여러분 고등학생이 되면서 공부 잘하고 싶죠? 누구나 다 공부를 잘하고 싶을 겁니다. 높은 성적을 받고 싶고 좋은 대학에 가고 싶겠죠? 근데 모두가 성공할 수 없는 게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공부 잘하고 싶습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보다, 내 경쟁자보다 더 잘하고 싶습니까? 그 욕구가, 그 열망이 더 큰가요? 공부를 잘하는 건 사실 타고나는 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뭐 대학 입시라든지 학교 교과에서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타고난 능력이 결정적인 건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내 경쟁자보다 더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망과 의지가 더 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엄청나게 요리 실력이 향상됐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건 아이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강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왜 공부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세요. 공부의 과정은 힘들고 지치고 때론 실망감도 주고 또 금방금방 현실의 재미와 타협해서 공부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걸 견뎌내고 이겨낼 용기가 있으세요? 아마 강한 동기 없이는 불가능할 겁니다. 여러분은 공부를 잘해야 될 필요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그게 미래의 큰 목표든 아니면 단기간 안에 얻을 수 있는 그 성취의 행복이든 무엇이든 간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공부할 수 있는 자극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학습 동기가 생겼어요. 공부의 필요성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럼 이제 목표를 정할 텐데 그 목표는 여러분 강하게 좀 높게 정하셔야 돼요. 현실의 상태를 보면서 비겁하게 타협하거나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든 해낼 수 있습니다.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잡으세요. 강한 동기, 내가 꼭 되고 싶은 걸 먼저 선택하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 성취해냈는지, 내 학습 습관은 어땠는지, 내가 얼마나 공부하고 있는지. 우선 중학교 3학년 때까지의 자신의 성적, 성취 이걸 평가해 보는 거고요. 그때까지 공부해온 과정, 공부 습관 이런 것도 좀 적어보세요. 또 내 공부 습관을 해치고 있는 주된 요소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뭐 등등등등.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진단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목표를 달성하려면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성취한 게 충분했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내가 또 타고난 능력도 있는데 이대로 하면 돼 이런 학생이 아니라면 이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변화를 줘야 되는데 변화의 시점은 현재의 자기의 상태를 보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단순히 뭐 첫 번째 모의고사로 성적을 봐야지, 첫 번째 중간고사로 봐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잘 안 되면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기 진단이 냉철할수록 대책도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국어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어는 얼마나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운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냉장고에 요리 재료를 가득 채우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자전거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자전거를 탈 줄 아는 것, 둘 다 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식의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어는 둘 다 중요하죠. 예를 들어 내가 문학 작품과 관련된 기본적인 표현 기법 등의 용어들을 전혀 모른다면 문학을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작품 자체를 읽고 이해하는 기본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 국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본적으로 언어 사고력, 언어 능력 자체가 뛰어난 아이들이 국어를 잘합니다. 아직 고등학교 1학년도 되기 전이고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간다고 하면 뭘 공부해야 될까요? 우리가 국어를 암기 과목처럼 단순히 재료를 모으는 것에만 집중해서 될까요? 그건 차후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재료를 모으는 건 사실 혼자 공부해도 됩니다. 그런데 요리를 잘 해내는 건 좋은 레시피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아주 절대 미각을 가진 학생이나 절대 미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 저절로 요리를 잘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힘든 일이죠. 공부란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작품들을 읽고 이해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이렇게 해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레시피를 알아야 요리를 하고 요리를 통해서 맛을 보고 그래서 좀 더 나은 요리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국어 공부를 내신 공부, 중학교 내신 공부나 중학교 국어 공부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단순히 무언가를 암기하거나
단순히 기억해야 될 지식만을 축적하는 공부로 공부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예전에 보면 공부 못하는 친구들 중에 필기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필기란 내가 이해한 것을 기록하고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재생하고 활용하기 위해 쓰는 것이지 단순 지식을 모아서 축적해 놓는 과정으로 글을 쓰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사고력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2학년, 3학년이 되면 여유가 없어요. 시작하는 단계에서 독서를 또는 문학을 어떻게 읽고 이해할 것인가 라는 과정과 절차를 배우는 것 혹은 깨닫는 것, 그게 공부의 시작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학 작품을 많이 보는 것, 또 그것을 해설하는 것을 많이 듣는 것, 또는 시어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을 막 적어 놓는 것, 이런 공부보다 훨씬 중요한 건 시야를 넓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문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 시야가 좁아요. 부분을 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체를 통해 이야기를 만드는 사고력의 확장, 그게 문학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독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휘 공부를 한다고 단숨에 어휘력이 는다거나 문장을 읽는다고 해서 글 전체를 소화하기는 힘들어요. 글을 잘 읽는다는 건 글쓴이와의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와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지, 이걸 이해하는 과정이죠. 이것도 시야를 넓히는 거죠. 어지러운 책상을 체계적으로 잘 정돈하는 것, 어떻게 본다면 글의 전개 과정과 구조를 이해하는 연습. 그리고 계속 읽는 거예요. 조금씩 수준 높은 지문들을. 그렇게 하면서 어휘력도 확보하게 되는 거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할 수도 있겠죠. 공부의 절차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사고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저학년 때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본기가 되고 바탕이 되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보는 것은 차후의 문제인 겁니다. 특히나 저학년 때는 독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문학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독서는 편차가 크고 점점 어려워집니다.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해서 고1 때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각 영역별로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못하지만, 공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하느냐보다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국어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읽고 이해하는 사고 능력, 읽기 능력, 그것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서 내면화하는 것, 그게 바로 저학년 시기 바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